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평동 중공업 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4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한류 콘텐츠 기반 시설과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보상을 늦출 거라면 차라리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성 녹차밭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녹차잎이 마르면서 붉게 변한 건데 도성군 전체 재배 면적의 20%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백신을 새치기 접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 일대 총 사업비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외에 한류 문화 콘텐츠 관련 시설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유명한 연예 기획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호남대와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입니다. 광주시가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지향하겠다며 당초 기준을 바꿔가면서 공모한 끝에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호반건설과 중흥토건 등 지역 건설사를 포함해 8개 법인으로 구성된 현대 컨소시엄은 2030년까지 138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시설 8,000세대를 비롯해 15,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한류 콘텐츠 촬영 스튜디오, 인공지능 R&D 센터 등 지역 전략 산업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혀 평가 기준인 800점을 넘겼습니다. 전략 산업시설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한테 기부 체납하게는 되는 그 시설입니다. 그거는 한 8,052억. 물론 이제 토지비 포함입니다. 특히 유명 아이돌을 배출한 기획사들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중 한 곳에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한류 스타를 따라다니는 그런 팬덤이 그 거리를 불문한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만 주어지면 충분히 수요를 발생시켜서 그런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 138만 제곱미터 개발 계획을 보면 아파트가 17%, 주상복합시설 8%, 상업시설이 3%고 사업자가 기부 체납하겠다는 전략시설은 15%가량인데 총 사업비는 4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한류 콘텐츠 촬영 스튜디오와 인공지능 R&D 센터 등 지역 전략시설을 먼저 짓고 난 다음 아파트와 주상복합시설 등을 짓기로 사업자 공모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돈이 되는 골프장을 먼저 짓고 난 뒤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어등산 관광산업단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광주시 공무원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한 건설사 측에 사업 계획서 작성을 부탁한 의혹에 대해 광주시는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협상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공원 1지구의 토지 소유주들이 공원 개발을 할 거면 빨리라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유주들은 특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 소송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는 전체 면적이 24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80%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토지 보상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었지만 광주시가 아파트 분양가와 대형 평수 조정 등을 놓고 협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특례 사업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토지 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상 못할 특례 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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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들은 4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사업 계획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며 차라리 특례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조정한다고 해서 6개월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답니다. 이들은 또 1년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금 지급이 더 늦어질 경우 공원 부지 감정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손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우리 토지주 아닙니까? 그러면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또 재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중앙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협상조정위원회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분석해가지고 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중앙공원 일지구 특례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이 갈팡질팡을 거듭하는 사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토지주의 반발이 사업 자체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남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에 최고 40mm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해상 날씨도 굳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또 초속 10에서 14m에 달하는 강풍도 불 것으로 예상돼서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성하면 푸른 녹차밭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악의 한파로 냉해를 입어 녹차밭이 붉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피해 현장 다녀왔습니다. 보성의 한 녹차밭. 사방을 둘러봐도 붉고 말라 비틀어진 잎들만 가득합니다. 가지까지 말라버린 차나무도 있습니다. 이맘때면 푸르러야 할 녹차밭이 온통 붉게 변해버렸고 잎은 바싹 메말랐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나타난 피해에 농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또 설상가상으로 또 이렇게 또 기상이변으로 수확량까지 또 감소가 돼서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녹찻잎이 붉게 변하고 가지가 마르는 피해는 지난 1월에 불어닥친 북극발 한파 때문입니다. 녹차의 경우 영하 7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연속 계속되면 냉해가 발생하는데 지난 1월 보성에는 나흘 연속 영하 7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냉해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성 지역 전체 녹차 재배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152헥타르에 이릅니다. 고급차 수확량 감소는 물론 4월 20일 고구에 맞춰 녹찻잎을 따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급차가 주이기 때문에 그 차를 잘 따야 되는데 금년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보성 녹차 재배 농가의 25%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녹차 수요가 줄어든 데다 냉해까지 겹치자 보성군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대상자가 아닌데도 접종을 받고 보관 실수로 백신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면서 전라남도가 백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 지난달 26일 이사장의 친인척을 포함한 몇몇이 세치기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사회이사들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모두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난데없이 일행 3명, 4명 정도가 와가지고 먼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접종을 하니까 또 백신이 보관 온도인 2도에서 8도를 벗어나게 하는 실수로 폐기되는 사례도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민간에 백신이 맡겨진 요양병원의 접종 과정 전반을 2인 1조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사용된 백신 잔량도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민간 기관에 대한 요양병원처럼 관리 강화를 저희가 강화하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그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접종 과정을 다 이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막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에 동의한 대상은 17,809명까지 늘었고 현재 34%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상 반응 14건은 발열 등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광주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은 오는 8일부터 목포, 순천, 강진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 750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타 지역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도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농어촌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짓겠다며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따냈던 자치단체가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이 가족센터의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단체장 최측근의 땅으로 부지가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진도군 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진도군 가족센터 건립 위치 변경과 부지 매입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자 방청석이 반발합니다. 군정동이 진도군 의회 회사라 동안이 돈이냐 이게 500억이 당신네들 돈이야 이 나쁜 사람들. 진도군 가족센터는 진도군이 지난 2019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등 3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뒤편 공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올리겠다며 지난해 설계 공모까지 마쳤지만 올해 초 갑자기 부지를 인근 장례식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장례식장 매입에 16억 원, 철거에만 3억 원의 예산이 더 들게 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매입 부지로 선정된 장례식장의 실질적 대표가 진도군청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군수의 최측근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도군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호위병 역할을 했던 그런 그 단체 구성원이 포함된 이런 활동에서 그 사람이 포함된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 이거 누가 봐도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도군은 영재교육원과 영화관 등과 가까운 당초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변경했을 뿐이라며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진도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진도군은 논란이 된 장례식장을 이르면 이달 말 철거하고 예정대로 올해 가족센터 준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적정 부지라며 정부 공모에 신청한 뒤 선정된 뒤에는 담당 책임자가 바뀌었다며 예정 부지를 다시 변경한 이유를 두고 특혜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 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구청 수의계약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로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백 의원 부부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공무원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북구 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광주경찰이 일반 도로에서도 암행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부터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의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갓길 통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운행한 이후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1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 백운산이 임도 확장 공사로 두동강에 났습니다. 환경단체는 자연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천여 종이 넘는 동식물이 분포하는 생태의 보고 광양 백운산. 차량 2대가 너끈히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산자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허리가 무참히 잘려나간 형상입니다. 아까운 나무들이 벌목돼 나뒹굴고 포크레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백운산 한자락 3곳에서 도로 확충 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산지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건 다름 아닌 광양시. 광양시는 백운사부터 상백운암, 그리고 금목재부터 논실마을에 이르는 임도 확충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형제봉 일대에도 총 길이 6.4km에 이르는 대규모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양시 주민들의 산림 휴양 등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고로쇠를 채취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해결이 사실상 주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운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와 주민들의 요구 아니면 시의 그 목적이 어느 정도 가감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광양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공원 지정 논의까지 이뤄졌던 광양 백운산. 주민 편의를 이유로 자연 훼손을 소홀히 한다면 소중한 자연유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해 생존자는 지난 2011년 17,000여 명에서 올해는 2,400명으로 10년 만에 15,000명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90대 중후반의 고령인 만큼 정부는 실효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이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과 관련해 광주시가 적극적인 국제연대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의 미얀마 시민들은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80년 5월의 광주 시민과 다름없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역사적 경험이 있는 광주가 국제연대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시민들에게 폭력적 탄압을 가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즉각 유혈 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촌 마을의 릴레이 기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 릴레이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122명이 이웃사랑에 참여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반찬통에 나눠 담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집에서 반찬을 만들 때 이웃을 위해 조금 더 만들어 기부한 음식입니다. 강진군 도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 달에 2차례씩 사랑의 반찬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웃사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배 장판은 물론 난방시설을 설치해주는 천사의 선물 행복한 보금자리. 화재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주택 신축을 위한 지원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일을 쓰고 이렇게 다 면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강진군 도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릴레이 기부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9년. 이웃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확산되면서 2년 만에 122번째 기부천사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다른 마을이고 개인들도 기부를 많이 해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농촌 지역 작은 한계면에서 지금까지 모금된 기부금만 9천여만 원. 정기 후원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돼서 그 지역에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천사 기부 릴레이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강진 지역 다른 면 지역은 물론 인근 시군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골목 미술제가 개막했습니다. 광주 양림동 일대에서 시작된 제1회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생명을 주제로 2달 동안 열리는데 카페와 식당에 소규모 예술작품을 전시해 시민과 여행자들에게 양림다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광주 말바우 시장의 주차 공간이 대거 확충됐습니다. 광주 북구가 사업비 180억여 원을 들여 새롭게 조성한 말바우 시장 제3주차장은 주차 공간 268면과 전기차 충전시설, 공연 무대 등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바우 시장은 하루 평균 2만 7천여 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지만 기존의 주차 공간이 130대에도 못 미쳐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키위 2개 품종이 유럽에 진출해 로열티를 받게 됐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프랑스 키위 회사와 비대면 수출 계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골드 키위 해금과 그린 키위 해원 등 이 2개 품종을 유럽 27개 나라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유럽 100헥타르 규모의 키위 품종을 보급할 경우 10년 동안 30억 원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까진 날이 흐리기만 한데요. 곧 봄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 남쪽 해상부터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해안에 최고 4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고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서부터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오늘 해상 날씨가 굳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또 초속 10에서 14m에 달하는 강풍도 불 것으로 예상돼서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은 기온이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목포도 6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 낮 기온 10도에 그치겠고요. 구례의 낮 기온은 12도 안팎, 순천의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 광주의 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